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일본은 한국의 국권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빼앗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역사는 여전히 일본의 고대 시대와 유사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정체성론을 강조했고, 한국은 항상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타율성론 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의 역사학자들은 일제 이런 식민사학에 대응해서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채호, 박은식은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고 우리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우선 박은식은 나라를 빼앗겨도 나라의 혼이 살아있다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등을 통해서 일제 침략을 비판하였습니다.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조선 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사관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제의 정체성론에 맞선 역사학자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인보, 문일평 등은 조선 후기 성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실학이 등장했음을 강조하고 조선시대 때 사상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사학자인 백남우는 한국 역시 고대, 중세, 근세, 근대라는 역사 발전 단계에 맞춰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조선 후기라는 역사적 발전 단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병도 등의 진단학회 회원들은 역사가의 주관적 판단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제는 국권 침탈 이후에 꾸준히 일본어 교육의 비중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제 말기 때는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해서 제3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조선어 과목을 아예 폐기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주시경과 지성영의 국문연구소가 있었고, 1921년에는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져서 한글날 제정, 조선어 강습회 개최 등을 통해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후 조선어 연구회는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고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해서 표준어를 제정하고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를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당시의 국어학자들을 대거 체포하고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말 큰 사전 원고가 압수되는 시련도 겪게 되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해방 후에 1945년 서울역 창고에서 기적적으로 그 원고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나중에는 이 원고를 바탕으로 조선말 큰 사전이 간행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는 국권을 빼앗고 이후에는 한국인들의 혼마저 일본인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당시 지식인들은 끈질기게 저항했고 꾸준한 연구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남긴 이런 연구 성과들이 현재 반영되어서 우리가 배우는 한글 역사책이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